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주에 첫 확진자가 나온 지 닷새 만에 지역 감염자가 16명으로 늘었습니다. 영동 지역에 최대 50cm의 폭설이 내린 지 사흘이 지났지만 더딘 제설 작업에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설제와 제설 장비가 제대로 투입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백신 접종 피해자들이 피해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안타깝게 고등학생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강릉시와 경상북도 울진군이 내년까지 초광역 협력 시범 사업으로 환동해권 해양 헬스케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 아침 강릉 주문진의 최저기온이 영하 18.1도까지 떨어지는 등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동해안 지역에 강추위가 이어졌습니다. 낮부터 기온이 서서히 올라 내일은 아침 기온 영하 11도에서 영하 2도, 낮 기온 영하 1도에서 7도 분포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는 내일보다 기온이 올라 동해안은 아침 최저기온이 0도에서 2도로 예보됐습니다. 지난 24일과 25일 이틀간 최대 55.9cm의 많은 눈이 내린 영동 지역은 도로가 얼어 미끄러운 곳이 많아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3주 넘게 세 자릿수를 기록하던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오늘은 100명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으로 시군별 확진자는 원주 25명, 춘천 12, 속초 7, 강릉과 동해, 고성 각각 6명, 삼척과 홍천 각각 3명 등 73명입니다. 지난 23일 동해 지역 군부대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오늘 5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모두 22명이 확진됐고 접촉자 200여 명이 전수검사를 받고 격리 중입니다. 강릉의 한 초등학교에서 3명이 확진돼 2개 학년에 대한 전수검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고성에서는 산불 진화대 집단 감염과 관련해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3명이 추가됐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12,149명입니다.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22일 원주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닷새 만에 강원도 지역 감염자가 5배가 넘는 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에 다녀온 뒤 원주의 가족과 지인을 만난 대학생에게서 지난 22일 처음 강원도 감염이 확인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당시 3명이던 오미크론 감염자가 원주에서 닷새 만에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삼척에서도 학원을 고리로 코로나19에 감염된 4명이 오미크론 확진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원주와 홍천에서도 오미크론 감염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로써 강원도의 오미크론 확진자는 불과 닷새 만에 16명으로 5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해외 입국자를 기점으로 전파되던 오미크론이 이제는 지역사회에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연쇄 감염으로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주에서 첫 발생한 지표 환자도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오미크론에 감염됐는지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강원도는 이미 지역사회에 지금까지 확인한 것보다 더 많은 오미크론 감염자가 퍼져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미크론 확진자는 증세가 없더라도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에서 격리 치료하도록 했습니다. 자가격리 기간을 10일에서 14일로 연장을 하고 그다음에 PCR 검사도 기존에 2회에서 3회로 다 확대하는 한편 이 밀접 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도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그동안 3일 이상 걸리던 판별 검사가 오는 30일부터는 하루 안에 가능해지기 때문에 대응 속도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2달 안에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수 있다며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고리를 끊기 위해 신속한 검사와 격리, 3차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지난주 도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자 가족들이 피해 대책을 요구하며 한자리에 모여 집회를 열었다는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중에는 고3 아들을 안타깝게 잃은 어머니도 있었는데요. 애지중지 키운 아들을 잃은 슬픔을 딛고 세상을 향해 호소하고 있는 어머니의 사연을 이하라 기자가 직접 만나 들어봤습니다.
복싱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던 강릉 중앙고등학교 3학년 고 김준우 군. 1년 내내 조퇴 한 번 하지 않았던 준우 군은 지난 10월 25일 응급차를 타고 떠난 뒤 학교로 돌아올 수 없게 됐습니다. 그날은 화이자 2차 접종 74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외상의 흔적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다발성 뇌출혈이 시작이 너무 많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혈소판도 너무 떨어져 있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준우 군은 이미 의식이 없었고 이후 48시간이 안 돼서 숨졌습니다. 병원에서 내린 사망 원인은 심부 뇌내출혈. 조영제를 넣었는데 머리가 다 까맣대요. 이미 다 뻗어가지고. 네, 다 뇌출혈이 다 돼서 1단계에서 5단계인데 이 아이는 5단계래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조사반이 준우 군이 숨진 지 2주 만에 내놓은 평가 결과문입니다.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급격하게 혈소판이 감소됐고 이로 인해 다발성 뇌내출혈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준우 군이 코로나19 백신 때문에 사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는 준우 군이 접종 당시 백혈병이 인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백신을 접종했다며 이후 백혈병 발병을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가 백신을 맞고 사망한 건 백신 탓도 정부 탓도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기저질환 환자들도 맞아도 된다 그랬어요. 득이 된다 그랬어요, 오히려. 근데 어떻게 손 하나 못 써보고 병원 간 지 몇 시간 만에 아이가 쇼크가 오고 엄마라는 소리 한번 못 해보고 보낼 수가 있냐고요. 강 씨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이유는 아들의 친구들이 안전하게 백신을 맞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저희가 백신을 맞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작용도 지금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하고 차후에도 뭔가 조그만 거 있으면 병원을 가시라고. 6주가 지나도.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성탄절에 최대 50cm 넘게 내린 폭설로 강원 영동 지역 도심 곳곳이 마비됐습니다. 더딘 제설 작업에 사흘째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속초 도심이 온통 빙판길로 변했습니다. 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차량들 때문에 곳곳에서 정체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도로 한편에는 제 허리 높이만큼 눈이 쌓였는데요. 한파에 눈까지 얼어붙어 차를 미처 빼지 못해 방치된 차량들이 눈에 띕니다. 차주가 삽질을 해보지만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말이 아니죠. 엄청나죠. 천은 쳐놓고 엄청나게 온 것 같습니다. 속초시에서는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55cm 넘는 눈이 내렸지만 초기에 제설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관광객들의 차량까지 뒤엉키면서 제설차들이 하루에 제설제를 100톤씩 쏟아부어도 도시가 사실상 마비된 겁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다 보니까 외부 차량들이 이제 뚝박 없어도 만실이었고요. 그분들이 차를 다 버리고 가셨어요. 도로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제설차가 움직이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다른 시군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강릉시 초당동의 한 도로입니다. 눈이 그친 지 사흘째지만 보시는 것처럼 높이 10cm 안팎의 얼음이 여전해 차량 통행이 통제된 채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불편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차도 많이 막히고 아무래도 이 눈이 있다 보니까 어느 쪽이 도로인지 길인지 구분도 안 가고 그래서 급기야 노동단체까지 나서 강릉시가 예산 절감을 위해 민간 제설 장비 임차 기간과 인력을 줄였기 때문에 혼란이 생겼다며 강릉시의 제설 대책을 비판했습니다. 충분한 대수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피로가 또 굉장히 누적이 되고 숙지가 안 된 노선을 다니다 보니까 안전사고도. 강릉시는 올겨울 기상 상황을 보고 인력과 장비를 늘릴지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폭설로 강원 영동 지역 곳곳이 마비된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어 주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2년째)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일상 회복과 함께 앞으로의 변화를 준비해야 했던 2021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MBC 강원 영동은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지역의 현안과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강원도 농어촌의 고령화 문제를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 연곡면에 사는 올해 92살 홍순학 씨는 논과 밭, 비닐하우스 등 모두 3,000제곱미터가량의 농사를 혼자 짓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엔 홍 씨처럼 8, 90대 농업인들이 아직 많습니다. 고추 심고 옥수수 심고 깨 심고 논도 있으시죠? 논은 한 500평 되는데 80대는 뭐 90대 정도 뭐 농촌은 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뭐 그게 많이 못 짓지. 어업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어촌에도 7, 80대 어업인들이 많습니다. 한 3분의 1은 70대 이상이에요. 3분의 1이. 벌써 우리 나이는 다 적고 그건 집에서 편하게 쉴 나이에요. 우리 옛날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농어촌의 고령화는 심각합니다. 지난 1960년 15만 가구 88만 명에 달했던 도내 농가와 농가 인구는 지난해엔 6만 7천여 가구 15만 천여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지난 1970년 1만 9천여 가구 10만 8천여 명에 달하던 도내 어가와 어가 인구는 지난해 1,900가구 4,400여 명으로 90% 이상 크게 줄었습니다. 젊은 농어업인이 늘지 않으면서 농어업 환경은 갈수록 척박해지고 환경이 어려워지니 젊은 농어업인이 유입되지 못하는 겁니다. 지난 1980년대 초 15만 6천 톤에 달하던 도내 어획량은 지난해 4만 5천여 톤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1990년대 초 4,400여 척에 달하던 도내 어선 수는 최근엔 2,800척 수준까지 줄었습니다. 어획량이 적어지다 보니 어선도 같이 줄여야 어획량과 어가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어촌의 어려움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점을 다양한 시책을 통해서 개발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강원도는 청년 어업인 정착 지원과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 귀여 학교 활성화 지원 등의 어업 정책과 농촌 관광 활성화와 도시농업 육성 같은 농업 정책을 고령화에 대비해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고령화는 오히려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보다는 국가에서 더 많은 노력과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그렇게 원천적으로 변화하거나 이렇게 완전히 바꾸는 그러한 식의 사업들은 찾기가 정말 곤란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강원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1차 산업이 살아야 하고 이를 위해 고령화 문제 해결이 필수여서 결국 국가 차원에서 도시와 농촌, 고령층과 중장년층을 연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장기 계획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동해안 한러일 국제항로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동해시 북방물류산업진흥원과 한러일 국제페리 이스턴드리모 운영업체인 두원상선은 업무 협약을 맺고 물동량 창출과 관련 기업 유치,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스턴드림호는 지난 3월 정식 취항해 11월까지 컨테이너 1,343TEU, 차량 3,805대 등을 처리해 2019년 대비 동해항의 화물 처리량이 컨테이너 18%, 차량 25%, 중장비는 50% 증가했습니다. 강릉시가 경상북도 울진군과 함께 해양 헬스케어 초광역 협력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